영어 유치원 보내지 마세요. 다음에 2가지 근거로 영어 유치원을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아예 삭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중국어, 영어 두 언어를 전공한 언어 전공자고요. 두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표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원서와 영어 영상물로 키웠기 때문에 영어가 좀 편안하게 모국어처럼 자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동시에 엄마표 영어 관련된 책을 내고 강연과 상담을 통해서 수백 명의 엄마들 사례를 관찰하고 기록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영어 유치원을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아이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요. 아이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겠죠?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말하시는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너무 명확하게 들려요.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그 하루 종일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가 받는 고통은 어떡하죠? 영어 유치원은 영어 학원인데요. 법적으로 영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인데 이곳은 영어를 배우고 영어 인풋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영어 아웃풋을 뽐내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어가 편안한 아이들이 영어를 뽐내는 공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 소리 노출이 있었고 영어 영상물과 영어 그림책으로 꾸준히 영어 소리가 노출된 그런 아이들은 영어가 모국어처럼 편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나서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이라면 영어 유치원 보내셔도 돼요. 그 아이는 어차피 영어 유치원에서 굉장히 해피할 테니까. 그런데 제가 말리는 경우는 방금 말했던 영어적인 능력, 또 서툴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고 기질상 나서는 걸 좋아하거나 손들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이라면 영어 유치원은 절대로 보내시면 안 돼요. 기질적으로 긴장감이 많은 아이들은 일반 유치원에 가서도 적응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라는 기관은 아이들이 처음 겪는 단체 생활인데 규칙과 규칙, 그리고 약속과 약속의 연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물건은 자기 사물함에 넣어야 되고, 자기 신발은 자기 신발장에 넣어야 되고, 수업 시간에는 화장실을 가거나 물 마실 수 없으나 급하면 손을 들고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6살, 7살, 5살, 6살, 7살 아이들이 그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고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에도 좀 벅차요. 게다가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내 욕구를 주장해야 되는지 그걸 늘 훈련하고 긴장하는 속에서 살아남는 정글과도 같은 유치원 생활이거든요. 거기에 영어라는 미션을 하나 던진 건데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아이야. 엄마가 너 영어 못하니까 가서 영어 배워와 하면서 보낸 아이라면 그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의 정도, 그 스트레스의 양이 가늠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유를 보내야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유치원 시기 5, 6, 7세 아이들은 그 발달 특징상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나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려. 나는 옷을 정말 잘 입어. 자신감이 완전 가득할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어라는 것이 찬물을 끼얹으면 그 아이가 두고두고 받을 상처와 그 열등감과 수치심, 심지어 죄책감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엄마 나 원어민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고 싶어 하면 보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어 유치원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영어 인풋을 충분히 쌓을 수 있다. 9시부터 3시까지 영어 소리 노출되니 이 아이가 영어가 얼마나 많이 쌓일까 하는 건데요. 우리 그거 한번 살펴보죠. 영어 유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학원이에요. 법적으로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 수업 내용,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유치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reading, writing, vocabulary, 그리고 미국 교과서 이것을 토대로 하는 그런 학원들이 많을 거예요. 즉 학습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식의 그런 수업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영어가 뭘까요? 우리 유치원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유치원은 완전히 자유롭게 토론하고 놀이하고 프로젝트성 수업하고 그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복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영어로 말을 걸 때 아주 제한된 단어를 가지고 아주 쉬운 문장으로 짧은 단문으로 천천히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풋의 양과 인풋의 퀄리티와 인풋의 다양성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미국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그렇게 다채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가 만약에 집에서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긴장감 없는 상태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자기가 원하는 자기 취향에 만약에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공룡에 대한 걸 영어로 덕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넷플릭스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채널이 내가 한국인인 걸 고려해서 말을 천천히 하나요? 내가 한국인인 걸 고려해서 단어를 쉬운 것만 두세 개 반복해서 쓰나요? 아니죠. 원어민들이 보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어휘를 써가면서 깊이 있는 그런 내용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선택 여하에 따라 좀 더 심화된, 좀 더 깊은 내용의 그런 영어 영상물을 찾아가면서 덕질할 수 있어요. 자, 과연 그러면 영어 유치원 6, 7세 수업에서 듣는 영어 인풋의 양과 퀄리티, 그리고 또 내가 집에서 넷플릭스로 내가 원하는 주제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를 애들이 찾아가면서 듣는 원어민 상대로 만들어진 영어 영상물을 듣는 그 인풋의 양과 질. 차이가 느껴지시죠? 어떤 게 과연 의미 있고 효과적인 그런 인풋이 될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도 밝혔듯이 양질의 편안한 인풋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가정이에요. 학교도 굉장히 긴장된 공간이고요. 유치원도 굉장히 긴장된 공간이고요. 학원도 굉장히 긴장된 공간이에요. 우선 아이가 정서적으로 편안해야 되거든요.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완전 몰입해서 너무 재밌어서 빠져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유치원에서 가능하냐고요. 그게 학교에서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영어 인풋은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쌓일 수 있어요. 영어 유치원을 가야만 하루 종일 영어 인풋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환상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 인풋의 양과 질, 그리고 또 그 인풋을 흡수하는 아이의 정서 상태를 고려를 해볼 때 매월 200만 원씩 내면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인풋이 많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거고요. 월 2만 원에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로 충분히 아이의 영어가 잘할 수 있는 인풋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 엄마들이 좀 더 야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성비 왜 안 따지세요? 돈값을 하나 왜 체크 안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가 있는 그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행복하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영어를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 영어 유치원에 가야 비로소 마음껏 자신을 뽐내고 행복해한다. 보내세요. 행복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영어가 좀 부족해서 못 알아듣거나 머뭇머뭇해서 영어 유치원에 있는 시간 내내 되게 위축되어 있을 것 같다.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영어는 다 들리고 영어는 잘하는데 이렇게 손 들고 나서는 걸 싫어해서 계속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을 것 같다. 보내지 마세요. 기준을 행복에 잡아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아까 인풋의 양과 질, 가성비 이런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가 불행한 기간에 돈을 200만 원씩 내고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 유치원에 가 있는 9시부터 3시까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거기에서 우리 정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